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네. 어떤 분이 칭찬을 하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인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 의원님하고 함께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이인선 의원님은 성품도 훌륭하고 인품도 정말 좋으시지만은 또 산악연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셨고 경상북도에서 정무부지사 그리고 경제부지사를 여성으로서는 또 최초고 최장기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쌓으신 풍부한 경륜, 경험들을 합리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민생을 보살피는 그런 정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정치의 의원님의 역할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네, 김희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서울대 최고위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 국회에서 이렇게 또한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구인 여수와 대한민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쟁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일하는 우리 동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새로운 새해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김혜재 의원이 합리적인 사고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인선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영향을 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인선 의원님께서 2023년이 돼서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첫 주인공이 되셨다는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밖에 지금 이제 국회에 하얀 눈이 좀 아직 쌓여 있는데요. 좀 올해는 저렇게 좀 깨끗한 눈처럼 좀 하얗고 좀 깨끗한 좋은 일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교육자 그리고 경제인, 과학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애쓴 여성 경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 입문을 결심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원래 바이오였고 면역학자였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고 좋은 식품을 먹고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국가에서 주는 큰 연구비 200억이 넘는 그런 큰 단체 연구비를 제가 받으면서 제 개인 연구보다는 전체 연구를 하는 책임자로서의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게 됐고요. ITBT, NT, 한방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이제 기획을 하면서 또 그런 사업들을 이제 대구 지역에 다 가져오는 책임자가 됐고요.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그게 제가 이제 원장, 이제 총장으로 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반을 데려다가 가장 보수적인 경상북도의 부지사로 그때는 정무부지사로 갔고요.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험한 일들이 많았지만 또 가면 다시 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은 해결을 못하지만 가서 또 해결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시작해서 넘어보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정치에 뛰어드셨을 때는 조금 생각이나 사명감이 좀 남다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고생을 하셨을까? 그래도 이제 그거는 하나의 제 몸에 흐르는 DNA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독립유공자이시고요. 포항에서 태극기를 이제 제작해서 독립운동했는 거로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사시고 이런 굉장히 고난을 당했는데 저는 이제 손녀지만 그 고난의 이제 정신 안에는 그래도 나라를 위한
정신, 지역을 위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과분한 자리를 계속 잠시의 쉼도 없이 줬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고요. 잘하고 내려가야지 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어쨌든 큰 탈 없이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 갈 때 그런 것들이 잘 지내온 건 그래도 같이 한 공무원이나 연구원들이 굉장히 잘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가 대구 수성구입니다. 지금 대구 수성구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저희가 지역구 주민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학생 때 수성못 근처에 있는 아이스링크장도 자주 이용하고 이 수성못에 오리배 타러 많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용료나 관리비를 내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중 행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수성못의 관리비로 쓰일 수 있는 비용들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조금 더 아껴서 수성못 관리에 쓴다면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니까 말이죠. 하루라도 빨리 이 수성못이 대구 시민과 수성구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 수성못의 즐거움을 되찾고 더 많은 콘텐츠들을 갖고 싶어하는 대구 시민들과 이인선 의원님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자 그리고 또 시민들의 힐링 공간입니다. 수성못. 이 농어촌 공사와 시민들의 갈등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예, 제가 촉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요, 100년 전에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성못을 만들었고 물론 설계하고는 일본인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수성못을 갑자기 들여다보게 된 거죠, 제가. 그러면서 그 위에 아마 오리배도 있고 그런데 오리배를 띄우는 비용도 달라 그러고 풀을 베거나 관리비도 10억이 들고 뭐 굳이 사용료도 달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게 홍수에 저주를 하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흐르는 신천물을 가져다가 2주를 담수하고 내보내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러면 우리가 수성못을 더 화려하게 문화의 중심을 하고 싶은데 항상 농어촌 공사에서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락을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어촌 공사를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발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던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하고 농림부에서 바깥 뒤집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이걸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다 하니까 그 농어촌 여기 지금 저수지법에 보면 이제 임대나 이제 매도는 할 수 있는데 저는 무상양렬하라는 개정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 거니까 그냥 돌려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전혀 그게 우리 소유가 아닌 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무심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농사도 안 짓는데 이 저수지가 우리가 사용해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온통 이제 이 프레카드에 수성못을 수성구민의 품으로 대구 시민의 품으로 이렇게 각 단체마다 이렇게 막 플래카드가 붙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법안 발의를 했으니까 이제 농해수위에서 이제 검토를 할 테고 그거 이제 통과시켜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이제 법으로 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성못을 거기에 이제 수상공연장이 있는데 아마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리의 수상공연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걸 좀 월드클래스로 좀 크게 키우고 싶은데 이제 그걸 키우자니 예산도 없고 허가도 받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도 받을 수 있는 길도 틔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예결위원이잖아요. 여기 오면서 마침 제가 그동안에 이제 현장 경제에 있었으니까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 양쪽의 상임위에다가 예결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일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이게 촉발을 제가 시킨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어떤 일을 하나. 요즘은 좀 주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좀 일일이 좀 뽑아놓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다 관찰을 하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그런 분이 의원님을 또 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또 들어보시죠.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예, 예, 함께 예, 만나보시죠. 예. 보훈 업무는 원래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불호 성격이 되면 보훈 교육 확대와 보상금 인상, 보상금 불균형 문제 해소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보훈부 성격법을 발의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 출신 의원님이라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이것을 1호로 발의를 하셨어요. 예, 예. 국가보훈처가 너무나 저도 뉴스를 하면서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국가보훈부 조금 낯설기는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호 법안은 뭘 해야 될까?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고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내가 보훈가족인데 이 보훈가족들이 물론 독립요공, 5.18, 베트남 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호 법안으로 이제 정부 조직법 안에는 이제 처로 되어 있는 걸 부로 바꾸는 법안을 1호 법안을 낸 거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다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라는 게 우리가 장관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장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가 돼야 진정한 장관인 거죠. 장관급이 아니고 진정한 장관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도 높이고 또 예산, 조직을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훈 이런 단체 사이에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게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면밀하게 보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까지 가는 이 상황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하고 하는 게 제대로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법을 발의를 했는데 마침 이제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이 나라의 존재가 바로 이런 희생한 사람들 희생 위에 있었으니까
그 정부조직법을 국무회에서 지금 통과를 시켜가지고 국회에서만 통과만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하고도 반도 안 남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올 한 해는 좀 그런 이제 어려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부터 시작해서 그 주택 문제 뭐 모든 게 기업들은 이제는 고금리 때문에 진짜 줄도산을 하고 있고 바닥에 가면요 정말 너무 많이 붙들고 힘든 사람들 보면서 과연 우리 여기 국회란 건 이렇게 눈이 내리고 이렇게 평온하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는 그런 게 좀 잘 해결이 돼서 지난 만큼 우리가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우리 이제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다음 저희 인터뷰 릴레이 칭찬 주인공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가장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산업통상중소벤처부의 상임위원장이신 윤관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관석 의원님, 선배 의원님께 칭찬한다고 표현하려니 좀 쑥스럽습니다.